멀어지는 말, 다가서는 말. 일본의 한 30대 청년이 시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재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대여 서비스. 직장을 다녔으나 성과에 대한 압박과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둔 1980년생의 한 남자가 퇴사 후 넘치는 시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고 결국 자신의 개인 시간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이는 곧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옆자리 앉기, 캐릭터 복장을 한 자신과 시내 중심가의 음식점에서 같이 카레 먹기, 이혼 서류를 제출할 때 아무 말 없이 동행하기, 적당한 거리를 둔 하지만 그 누구보다 편하게 다가서는 이 서비스에 일명씩도 없었던 사람들이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의 일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유롭고 싶지만 외로운 건 싫은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치유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서비스였던 것이죠. 2021년 방영된 TV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본 에피소드입니다. 당근마켓을 이용해 신청자들이 유재석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던 한 신청자에게 유재석이 자전거를 타는 법을 친근하게 가르쳐주고 결국 자전거 타기에 성공한 신청자의 환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거리두기가 한창인 코로나19 시대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 유재석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대여 서비스처럼 사람은 결국 누군가와 함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다가섬이란 참으로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설계되어야 할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선뜻 누군가의 영역에 진입하는 건 잘못하면 폭력적인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를 갖고 말과 행동을 했더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향해 다가섬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음의 문장 중에서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마음 혹은 표현 어느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까? 저는 당신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무엇을 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대다수 우리의 심정일 겁니다. 일상이 아닌 비즈니스 현장이라면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파트너인 상대방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기에 더 그리할 겁니다. 얻을 것을 얻으면 솔직한 말로 굳이 저는 상대방을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결국 대화의 과정에서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첫 번째 문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권합니다. 대화가 오로지 상대방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라면 커뮤니케이션은 지루하고 재미없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대화는 상대방, 그 자체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얻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상대방의 무엇일 테니 지나치게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가설 때도 예의가 있는 법이니까요. 타인을 온전히 얻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말하기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타인입니다.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타인에게 이해되기 위해 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근본적인 전제를 부정한다면 사실 말하기는,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불필요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작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가 크기에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저는 다소 냉정하게 답하고 싶습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으려는 노력이 불가능하다면 혼자 살아야 합니다. 대화의 전제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라고 외친다면 사회 구성원의 태도로서 부족합니다. 당당하게 타인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하십시오. 이를 위해 자신의 대화를 돌아보세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첫 시작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착각합니다. 대화나 자신의 말로 기선제압처럼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인사하려고 하고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생활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 영역임에도 속칭 호구조사라고 불리는 나이, 종교, 학력 등에 대한 시시콜콜한 말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과정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단 들이대! 라고 윽박지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태도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좁힘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말할까 애쓰지 마세요. 시작부터 무엇을 원하는 걸 표현하려 들지 마세요. 대화는 상대방이 무엇을 얻으려 할 때 실수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시작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대화에 앞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부터 생각해 주세요.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먼저 집중하되 자신이 가진 것을 쏟아내어 상대방의 무엇을 얻는 커뮤니케이션에만 몰두하는 건 이제 그만하십시오.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세요. 이왕이면 관심을 넘어 관찰의 단계까지 가면 더욱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커뮤니케이션의 기법을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닐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화에 상대방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서고 또 언젠가는 누군가와 따뜻하게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논어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방에 대해 내가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 멀어지는 말이 아닌 다가서는 말이 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함부로 말한다면 그건 관계를 단절시키는 잘못된 판단의 말하기일 뿐이고요.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멀어지는 대신 가까워지기 위한 우리의 말하기 속에 살펴야 할 것은 나는 상대방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지?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대화는 괜찮은 방향으로 제대로 시작될 것입니다.